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아마 너희가 G.O.D라는 그룹을 잘 모를 거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데뷔한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준다면은 지금 너희가 들은 곡이 G.O.D의 4집이거든? 그럼 이 팀이 1집부터 3집까지 거둔 성과를 좀 보여줄게. 이런 것들을 수상을 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정말로 최고의 그룹이었지. 상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많은 대중성도 확보하고. 자, 근데 그런 팀이 3집까지 활동한 다음에 휴식기를 가지고 4집으로 돌아온데 사람들이 기대를 정말 많이 했겠지. 와, 이 사람들 무슨 곡 들고 올까? 특히나 이 사람들이 그 힙합 댄스 팀인데 얼마나 멋있는 거 들고 올까 했는데 방금 너희가 들었던 길이란 곡을 타이틀곡으로 들고 온 거야. 너무 충격이지. 아니 뭐 댄스곡도 아니고 되게 느려. 둥따 둥둥둥따. 그래서 뭔가 이런 분위기면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인가 싶은데 가사를 봤더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딴 가사가 다 있어. 심지어 그렇다고 마지막에 뭐 희망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그래 드디어 난 내 꿈을 찾았어. 그건 나의 행복한 사람들이었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끝까지 이래. 끝까지. 내가 이 길을 왜 왔는지, 여기 내가 행복이 있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들고 G.O.D가 온 거야. 자, 근데 이 곡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거둔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서울가요대상 본상, 골든디스크 본상 대상, KNTV 가요대전 본상, SBS 가요대전 본상 대상, KBS 가요대상 본상 대상, MBC 30대 미만이 뽑은 최고 가수상. 즉 3, 4의 가요대상을 모두 다 휩쓸었어. 그러니까 그동안 1집부터 3집까지 쌓은 커리어보다 더 많은 거를 이 길 한 곡 가지고 한 달 만에 얻었던 거야. 이게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가 뜨기에 적합한 곡이 아닌데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 이게 왜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사람들은 이 곡을 통해서 충격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G.O.D라고 한다면 행복에 마땅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 왜냐하면 당대 최고 가수니까. 그리고 이 곡을 쓴 프로듀싱한 박진영, 뭐 지금도 최고지만 그때도 최고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쓴 곡이라는 게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행복은 어디 있지? 이게 정말 내 행복일까?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리고 동시에 공감이 된 것 같아.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 자리에 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굴레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충격과 공감이 이런 인기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행복의 공식이었지. 이 행복의 공식 너무 좋은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달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안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고 너무 좋은 것들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였지?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인지도 몰라. 이게 바로 지난주의 결론이었어. 근데 나는 여기서 사실 한 발 좀 더 나아가고 싶어. 난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은 어쩌면 행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사실은 이게 내 주장이야.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주장을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펼쳐나갈 거야. 자, 근데 문제는 그거지. 왜 굳이 이딴 말을 하느냐. 멀쩡히 살던 니네한테 와가지고 니네 있잖아.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걸. 어쩌면 우리는 불행할걸. 이딴 말을 왜 하냐 그런 거지. 나는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게. 교통사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쳐보자. 첫 번째 사고는 저 멀리서 차가 오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하다가 꽝 부딪히는 사고.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부딪힐 걸 몰라. 예를 들면 자고 있어. 자고 있다가 갑자기 꽝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둘 중에 어느 사고가 더 부상률이 높을까? 바로 두 번째일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대비해서 근육도 위축시켜 두고 또 방어하기 좋은 자세로 부딪힐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게 모르다 보니까 완전히 이완되고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당연히 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지. 이것처럼 너희가 나중에 어차피 맞닥뜨릴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를 나는 먼저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아무런 대비 없을 때 이 충격을 받는다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우리 삶에 이런 불행이 있다는 걸 좀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행이 오늘 닥치든 내일 닥치든 심적인 대비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삶에 현존하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야. 세상은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럴까? 아니, 그렇잖아. 불행을 신경 쓰지 않아야 돈이 돌지.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 막 돈을 쓰겠지. 저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것은 막 돈을 쓰겠지.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나가면 어때? 행복이 널려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오세요. 행복할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줄게요. 여기는 행복을 주는 나라. 여기는 레드 월드. 그렇게 세상에는 행복이 가득해. 그런데 사실 그들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노릴 뿐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삶의 불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삶엔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불행이 있어.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이 될 거야. 자, 이제 그렇다면 수업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수업부터는 왜를 탐구할 거야. 그래, 우리 삶이 불행해? 무엇 때문에?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거야. 사실은 내가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원인을 얘기할 건데, 그 원인은 바로 악함이라고 생각해. 자, 근데 악함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종교적인 것 같잖아.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착한 마음 갖고 살아요. 근데 뭐 그런 도덕책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실제로 이 악함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자, 아마 이것만으로는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악함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한 주 분석해 나갈 거야.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타인의 악함에 대해서 연구할 거야. 우리의 삶은 타인의 악함 때문에 불행해. 자, 어때? 이 사건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타인의 악함이 개입된 사건이지, 그냥 치킨을 배달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뿐인데 음주운전이라는 타인의 악함이 개입되니까 그 사람의 삶과 그 가정의 삶이 한 방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지. 맞아, 지금의 사례처럼
타인의 악함이 우리 삶에 개입되면은 우리 삶은 한 번에 망가질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타인의 악함이야.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 자, 한번 하나하나 떠올려 볼까?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 새벽이가. 근데 얘를 보내고 나면은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해.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타인의 악함 때문일 거야. 그 타인의 악함이 우리 애한테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타인의 악함이 개입되었을 때 그거를 방어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어떤 사람이 얘한테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신혼 때 나는 공부를 하고 우리 아내가 일을 했었어.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일을 마치고 오면은 내가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같이 왔거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로맨틱한 이야기지. 근데 생각해보자. 그 버스 정류장에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이 골목 가서 그 끝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 근데 이 골목이 또 되게 어두워. 그래서 가로등 하나라도 꺼지면 굉장히 음침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왜 우리 아내를 그렇게 매번 데리고 왔을까? 딱 하나겠지. 혹시라도 타인의 악함이 우리 아내에게 개입할까봐. 그리고 그 악함의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어이 아가씨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아내가 집에 와서 여보 짜증나. 왜? 아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입에도 담기도 싫은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마음이 되게 힘들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아내를 바래다 준 거겠지. 맞아, 지금처럼 우리 삶은 정말로 이 타인의 악함 때문에 이 불안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맨날 이 위험성을 달고 사는 것 같아. 자, 이번 너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만약에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고장나 있어. 그냥 훅 열려. 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날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 아니지, 못 자지. 현관문의 자물쇠는 뭐야? 타인의 악함을 막아주는 도구인데 이게 고장났어? 그러면 난 편히 못 자지. 어떻게든 고치거든가 아니면 딴 집 가서 자거든가 하겠지. 자, 그럼 그거 외에도 자, 만약에 특히 여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자. 엄마, 나 1년 동안만 혼자서 해외여행 갔다 올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허락하는 부모님은 몇이나 될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뭘까? 그 딸이 너무 싫어서? 그 딸이 못돼서? 아니지. 이 소중한 딸한테 타인의 악함이 개입될까봐.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 맞아, 우리는 정말로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타인의 악함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거든. 그리고 이 수많은 악함들은 다 우리한테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 한번 떠오르는 것들 얘기해볼까? 엄청나게 많겠지만 예를 들면 배신. 남친 사귀었는데 나중에 내 친구랑 바람이 났어. 얼마나 아프니? 절도. 내 물건 훔쳐가. 이것 때문에 내 물건 어디다 편히 놓지도 못해. 강력범죄.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음주운전 사고. 혹은 어떤 놈이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한 다음에 황산의 얼굴에 확 붙는 거야. 이런 사건이라든가. 갑자기 이상한 놈이 길 가다가 나를 갑자기 푹 찔러. 이런 일이 분명히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은 나도 학교폭력 피해자거든, 초등학생 때. 여기에 대한 상처나 기억이 엄청나게 크지.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아이가 같은 일을 겪진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 것 같아. 또 가정 내 범죄. 이건 엄청 큰 걸 예로 들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엄마나 아빠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 혹은 악함 때문에 아이한테 막 강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삶을 막 괴롭힌다든가 그런 일이 좀 흔하게 벌어지기도 하지. 혹은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가. 또 성범죄. 내가 아는 어떤 친구도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고생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고, 스토킹, 모욕, 댓글로, 아니면 내가 알바하고 있는데 어디 알바 따위가, 이런 말들, 갑질, 내가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9가지만 적긴 했지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타인의 악함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돼.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적었던 것들은 그냥 한 개인한테만 일어나는 것들인데 조금 더 큰 단위도 한번 얘기해 볼까? 타인의 악함이 여러 개가 모였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만들기도 해.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아마 너희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부실공사. 부실공사는 왜 발생했지? 악함 때문에. 공사 대금 받았어. 많이 남겨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철근 그냥 뽑고 아니면 그냥 싼 걸로 대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때 백화점 관리자들은 붕괴가 될 걸 알고 있었다 그래. 근데 VIP들한테만 얘기해서 몰래 빠져나가게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통지하지 않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죽음이 발생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세월호. 밝혀진 것들만 얘기해보자고. 의혹이 많으니까. 이 배 주인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증축을 했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장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의무를 등한시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고한 아이들이 타인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그리고 뭐 더 큰 걸 얘기해볼까? 자, 우리 남학생들 군대 왜 가야 돼?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은 왜 벌어져? 사실 이것도 타인의 악함 때문이거든. 전쟁이란 것은 누군가의 권력욕, 누군가의 정치욕을 채우거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군대도 없었을 테고 전쟁이란 정말 이 끔찍한 사건도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게 너희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걸 수 있으니까 더 가까운 걸 얘기해 볼게. 너희가 이제부터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 특히나 너희의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뭘까? 바로 부동산 문제야. 자, 집값이 왜 비싸? 여기 천안에 보면은 아파트 한 채에 평균적으로 3억 정도 하더라고. 자, 근데 왜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정말로 아파트에 있는 그 한 칸의 가격이 정말로 3억의 가치를 하니까? 아니지. 대부분은 투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 아파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5천만 원에 만들어졌어. 자, 근데 이 아파트를 필요도 없고 여기 살지도 않을 사람이 이걸 사.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3억에 팔어. 이런 구조인 거지.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이것을 보고 투기라고 그래. 그래서 정말로 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집을 못 구해서 평생 동안 빚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결국 삼포세대,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투기를 막으려고 그래. 여러분 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투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만두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두나? 안 그만두지. 여전히 이 부동산 안에서 사람들의 악함은 수없이 관여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야 돼. 맞아, 이게 바로 현실이야. 타인의 악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공식에도 이 타인의 악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소유, 성공, 사랑, 이거 너무나 좋은 것들이야. 자, 그런데 이걸 얻었을 때 우리는 왜 불행해지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봤더니 이게 모두가 갈망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딱 얻은 순간 이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활용해서 여기에 막 달겨들어. 그 마치 피라냐에 있는 수조에다가 연어 한 마리 집어넣은 것처럼 사람들의 악함이 여기 막 달라붙는 거지. 소유, 성공, 사랑을 얻었는데 타인의 악함 때문에 불행해진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소유. 보통 너희가 소유 생각하면 너무 돈을 떠올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좀 선정했는데 사진이 잘 안 보이지? 좀 개인 사진이라 좀 가렸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그 싸이월드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얼짱이야. 이 친구가 사진 찍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얼굴도 되게 예쁜데 무엇보다 몸매가 굉장히 육감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어. 물론 지금이야 인스타에서 몸매 자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그때 흔치가 않았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심지어 노래도 잘 불러.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데뷔를 해. 데뷔를 하는데 뭐 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 섹시 화보 이쪽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야. 비키니를 입고 사진 찍는. 자,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이 친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왜 그런지 봤더니 그 화보를 찍는 과정에서 그 대표한테 성추행을 굉장히 심하게 당한 거야.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막 스폰 이런 제의들이 하도 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환멸을 느껴서 연예계를 떠났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 예쁜 얼굴, 좋은 몸매,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아침마다 이거를 왜 하겠어? 헬스장 가서 막 이걸 하는데, 나도 좋은 몸매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인데도 타인의 악함에 개입하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불행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지. 어쩌면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가 안 예뻤더라면, 차라리 내 몸매가 좋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 친구 잘못은 아니지만 그걸 떠올린다면은 소유도 우리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성공을 이루었는데 불행해진 사례. 이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어떤 약품을 개발했어. 어떤 약품이냐면은 자동차에 그 도색을 할 때 냄새가 엄청 발생한다 그래.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는 약품을 개발하신 거야. 성공했어.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한 거지.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기술 교류 좀 합시다. 그 만든 거 제조 과정 좀 보여주세요.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래를 뚝 끄는 거야. 그랬다가 얼마 후에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자기들이 약품을 개발했대. 근데 그 만든 약품을 봤더니 이 기업에서 만든 약품하고 똑같은 것이. 물론 다행히 이걸 승소를 하긴 하셨어, 이분이. 근데 그래도 그 경제적 손실이나 무엇보다 그 배신감은 참 채울 방법이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이루었어, 발명했어, 성공했어, 행복해야만 돼. 그런데 이 결과물을 노리는 타인의 악함에 개입되니까 이런 불행도 만들어지는 거지. 사실 이분처럼 승소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사랑도 얘기해볼까? 자, 이 친구는 모모랜드 주희란 친구지.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고생을 좀 했었어. 어떤 댓글 때문에. 뭐냐면은 그 댓글 내용이 주희가 사실은 학폭 가해자였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막 폭로한 댓글이 올라온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댓글을 쓴 친구가 오히려 주희를 왕따시킨 가해자였던 거야. 자,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딱 하나겠지. 질투나거든, 샘나거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나는 없어. 근데 쟤는 갖고 있거든. 이게 너무 샘나는 거야. 자기 악함을 발휘한 거지. 그나마 주희 같은 경우는 밝혀져서 굉장히 잘 풀린 사례이기도 한데 좀 나는 더 사실 안 좋은 경우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 친구인데 여자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예뻐서 인기가 많았어. 근데 그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질투가 났나 봐. 그래서 그 친구의 사진을 몰래 도용해서 해외 성인 사이트에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자퇴하고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사랑받는 거, 인기받는 거 너무 좋은 거지. 근데 타인의 악함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온전히 추구하기가 참 불안하고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너무 일반적이라서 잘 몰랐지만 우리는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날마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자, 여기 캡처는 뭐냐면은 내가 방금 캡처한 거야. 내가 며칠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자 뉴스거든. 우리 삶에 얼마나 타인의 악함이 일반화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 자, 90일을 출소하는 조두순. 그 다음에 연인 망치로 때리고 성적으로 확대한 30대. 을왕리 음주운전 아까 같이 봤었지. 산책하던 60대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 해운대 광란의 질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의 피해자가 오늘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이게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타인의 악함이란 거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난 사람 속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모두를 믿을 거예요. 난 싸울 생각 없으니까 여기 그냥 걸어가야지. 아니면 나는 음주운전할 생각 없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고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 우리는 이것을 평생 겪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야. 타인의 악함이 어떻게 우리의 불행을 가로막는지 알 수 있겠지? 자, 나눔 질문입니다. 과제할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경험했던 타인의 악함은 뭐가 있을지. 물론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를 좀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악함을 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의 공식을 완성한 사람이 완성했는데 타인의 악함이 개입돼서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본인이든 뉴스 기사든 조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타인의 악함이 나한테 올까봐 두려워요. 어떤 게 있을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악함을 당할까봐 좀 그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각자마다 굉장히 다를 거야. 좀 어떤 악함이 두려운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인의 악함이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봤어. 자, 다음 시간에는 악함이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같이 지켜볼 거야.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안녕! 네, 두 번째 인턴던 시간 가이드 영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그 비참함의 원인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 첫 번째인 악함을 제시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용어는 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죄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혹은 이렇게 죄라는 말 자체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악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죄라고 임의로 바꿔서 사용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 악함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악함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마땅히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악함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스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악함이 딱 나왔을 때, 자 근데 그 이거 같이 하는 여러분 정말로 죄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자기 삶이 죄 때문에 비참하세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인식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악함이 있다, 죄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한 번쯤 집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악함의 사례, 그리고 뭐 또 개인적인 악함, 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악함, 굉장히 많은 사례를 언급하죠. 근데 진짜로 이 사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탄단 모임의 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뭐 제가 여기서 말했던 거를 활용해도 괜찮지만은 좀 뭐 그 그룹 내에 개인적으로 공감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많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사례 준비를 잘할수록 공감도는 올라가니까 정말 잘 준비하시고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이게 악함에 대한 이야기고 또 상처받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가족분 중에 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너무 음주운전 그런 거를 강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거리.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부동산을 좀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부분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될 만한 이야기나 논쟁거리들은 좀 빼셔서 준비하는 걸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화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 주세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그런 식으로 되게 풍부한 경험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을 이끌어내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 공감할 수 있게 사례를 잘 준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